안녕하세요. 서울삽치과 연문섭 원장입니다. 요즘에 특히 어르신들 중에 우리 어머님들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과거에는 다르게 요즘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게 되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골다공증 약을 처방해 주신 내과 선생님께서 치과에 가서 골다공증 약 드시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 과거에는 이 없던 개념이 요즘에 새롭게 정립이 됐는데요. 골다공증 약이나 골다공증 주사를 오랫동안 맞거나 드신 분들은 이럴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치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 빼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피가 많이 나고 잇몸뼈에 박혀 있는 임플란트를 빼거나 치아를 빼거나 아니면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거나 할 때 골다공증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한테는 골다공증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치과에서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를 할 때 부작용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고요. 모든 치료에서 이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치아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수술 후에 잇몸 뼈라는 거는 이를 뺐어도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었어도 회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뼈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턱뼈의 회복이 되지 않고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를 뺐으면 구멍이 뻥 하고 뚫릴 텐데 발치를 한 그 부위가 거기에 살도 차지 않고 뼈도 차지 않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넣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뼈가 임플란트하고 한 몸이 돼서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최근에 우리 의학계에서 조사를 했더니 투약기간이 4년 정도 됐을 경우 이후에 좀 나타나고 실제로 이 부작용의 확률은 투약기간이 4년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약 0.01% 굉장히 낮죠. 10,000명 중에 1명 뭐 이 정도 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서 0.04%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얼마 안 드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환자가 내가 4년 이상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을 가진 골다공증 약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분을 가진 골다공증 약을 4년 이상 오랫동안 드신 분이죠. 복용하신 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양 억제 목적에도 가끔 쓰이세요. 나는 골다공증 약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 약의 성분에 골다공증 약이 있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혈관 억제제, 또 심한 당뇨 환자, 또 나는 골다공증 약을 먹은 적이 없어 하지만 주사로 맞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을 가진 주사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부작용 주의 환자군에 속하게 됩니다.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당연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처방해 주시거나 주사를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선생님이나 그 약을 처방해 주신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약 이외에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당뇨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죠. 그래서 당뇨 나 있는데 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아예 못 하시는지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경우에는 조절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당뇨에 해당합니다. 요즘에는 미리 약도 잘 드시고 조절도 잘 하시는 분들, 당뇨약을 드셔서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거의 없고요. 혈압약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순 혈압약만 드시는 경우가 있고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 이런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같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를 빼거나 이를 심거나 했을 때 지혈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임플란트 뿐만이 아니라 치아를 발치를 해도 거기서 피가 멎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도 반드시 원장님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병은 사실은 요즘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질병이라 이거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모두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복약을 모두 중단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성분이 또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가진 약물이 대표적인 부작용의 원인입니다. 꼭 드셨다고 해서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 복약을 중단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드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큰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드시고 계신다면 그 성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은 대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약 먹을 때 물 많이 드시라고, 그 다음에 눕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었다면 그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 방지를 위한 거니까 그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처방해 주신 병원에서 완전하게 성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아까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이나 골다공증 약 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은 불작용이 일단 생기고 나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되게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만 자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골다공증 약, 당뇨, 혈압에 대한 부작용을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부작용 없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